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희수입니다. 자,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론이 있고 문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문제, 그동안 배웠던 이론을 문제 적응해가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이 문제도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기출 문제가 있고 하나는 적중 예상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공부를 할 때는 기출 문제를 먼저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 시험에는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는구나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적중 문제, 흔히 말하는 쪽집게 문제를 공부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도 또 우리가 10년, 20년 이렇게 다양하죠. 그죠? 근데 과거의 시험 문제는 법이 개정되기 이전이고 또 과거의 단답식의 시험 문제는 최근에는 출제를 잘하지 않습니다. 출제 경향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도 최근의 중심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26회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41번으로 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하는 법령상 밑줄을 긋습니다. 토지의 이동 사유 를 등록하는 지로 공부는 일어났죠. 이게 토지 대장이죠. 그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받아들일 때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목이 있어요. 여기에 면적이 있어요. 여기에 토지 이동 사유가 있어요. 그죠? 그 만약에 우리가 대장 있죠. 그러니까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의 양식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래 나올 때 이렇게 문제 봅니다. 만약에 지목이 전이다. 그럼 여기 면적이 300이다. 이렇게 나왔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쓰는 게 토지 이동 자, 요게 신규 등록이죠. 여러분들 처음으로 등록하는 게 신규 등록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니까 지목이 전입니다. 면적이 500이에요. 지목은 변함없죠. 면적은 늘어났죠. 그죠? 이게 합병이죠. 그죠? 합병.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면적이 500입니다. 그럼 여기 지목이 대입니다. 대죠. 그죠? 그러면 면적은 변하지 않았죠. 지목이 전에서 대로 바뀌었죠. 그죠? 이게 지목 변경입니다. 그럼 이 토지가 또 있잖아요. 자, 지목이 됩니다. 요게 200으로 나누어 줄 수 있죠. 그럼 500에서 200이라는 거는 300이 떨어져 나갔죠. 이게 분할했다. 이러면.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신규 등록, 합병, 지목 변경, 분할 이걸 우리가 토지 이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요게 토지 이동의 사유예요. 이거는 어디에다가 등록하느냐? 토지대장, 임야, 대장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42번으로 가볼게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할 법령상 지적 청량 의뢰인과 지적 청량 수행자가 서로 합의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서 합의, 토지의 분할하는 청량기관과 청량검사기관을 합쳐 20일을 밑줄을 그어서 이 경우 자 적었습니다. 청량검사기간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청량의 날짜는 세 가지가 나오죠. 그죠? 하나는 이거죠. 원칙입니다. 청량기간은 5일, 검사기간은 4일. 이거는 법으로 정해놨죠. 그죠? 그런데 지적청량 의뢰인과 지적청량 수행자가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한 기간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이때 합의한 기간의 4분의 3은 청량기간으로 해라. 4분의 1은 검사기간으로 해라. 그럼 여기서 문제를 예시를 뭐를 드러났냐? 20일을 예시를 드러났죠. 그러니까 지적청량 의뢰인과 지적청량 수행자가 합의해서 20일간 청량을 하기로 했다면 20일의 4분의 3은 15일이죠. 4분의 1은 5일이죠. 그죠? 그러면 20일 중에 15일은 청량기간이 되고 5일은 검사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는 검사기간을 물었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43번입니다. 43번에 보면은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죠.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1번으로 가볼게요. 지력소관측이 밑줄을 긋습니다. 지번을 변경.
하기 위해서는 밑줄을 긋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X죠. 그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시도지사죠. 시도지사. 자, 지적에 관한 업무는 지적소관청이 보죠. 그죠? 이때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보는 세 가지가 있죠. 이 세 가지를 외우면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그게 지번 변경입니다. 그죠? 축척 변경입니다. 지적 공부 반출이죠. 반출. 요 세 가지를 꼭 외워주세요. 그럼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1번은 X, 2번으로 갑니다. 임야대랑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의 숫자 뒤에가 틀렸죠. 그죠? 앞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가 있었을 때 3, 5, 7, 9 이렇게 지번이 있죠. 이때 요 3 앞에 산자, 요 산자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 토지가 토지대장에 등록됐는지 임야대장에 등록됐는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지번 앞에 산자가 들어가 있으면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고 지번 앞에 아무런 글자가 없죠. 그럼 이거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 산자를 앞에 하느냐 뒤에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앞에 한다 이 말. 그러니까 뒤에 일어났으니까 X가 되는 겁니다. 3번으로 가면은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며 밑줄을 긋습니다. 북동에서 남서가 X죠. 그죠? 북서에서 남동이죠. 그죠? 남동. 자, 요런 표시죠. 그죠? 어떤 지역에 자, 지번을 부여할 때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가 북쪽이죠. 여기가 남쪽이죠. 여기가 서쪽이고 여기가 동쪽입니다. 그러면 지번을 부여할 때 시작의 어디가 되느냐? 1번이 어디가 되느냐? 이 소리죠. 그죠? 이게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1이 여기에 있죠. 이게 북서입니다. 북서. 그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끝번호는 여기죠. 이게 남동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번은 북서쪽에서 시작을 해서 남동쪽으로 끝맺는다.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되는 필지마다 새로운 밑줄을 긋습니다. 본번 X죠. 그죠? 분할은 부번을 부여하죠. 부번을. 여러분들 우리가 쉬운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만약에 여기가 100번이다. 그러면 두 필지가 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100의 1. 그럼 이걸 또 분할하면은 100의 2죠. 그죠? 분할은 부번을 부여하는 거죠. 본번을 부여하는 게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5번에 보면은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으로 지번에 밑줄을 긋습니다. 결번. 생긴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밑줄을 긋습니다. 결번대장. 과거에 이걸 시험에 낼 때는 결번대장이라고 하지 않고 지번대장이라고 해서 답으로 만든 적이 있어요. 지번대장이 X입니다. 결번대장이라고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43번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44번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답은 1번이죠. 1번. 1번에 보면은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 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밑줄을 긋습니다. 시도지사에게 신고 X죠. 그죠? 지적 소관청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거를 공부할 때는 있잖아요. 상식으로 푸셔야 돼요. 어떻게 푸느냐 하면은 제가 이렇게 말하죠. 지적은 행정부 소속이거든. 그 행정부에 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죠. 그 아래에 시도지사가 있잖아요. 그 아래에 시장군수 구청장. 이 시장군수 구청장을 우리가 지적소관청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어떤 소유자가 있다, 아니면 사업 시행자가 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토지동을 신청할 때는 전부 다 지적소관청에다가 가는 겁니다. 이리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도지사에게 신고가 X입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볼게요.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에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가 된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 이동을 원하는 경우 해당 밑줄을 긋습니다. 사업 시행자
에게 그 토지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해야 된다. 꼭 기억할 때 어떻게 하냐면 토지 이동 신청은 소유자가 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 시행자가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를 사업 시행자가 신청한다면 O,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다면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번으로 갑니다.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하는 경우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밑줄을 긋습니다. 공사가 준공. 그럼 여기는 딱 두 글자만 조심하세요. 공사가 착공이냐 공사가 준공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거는 상식으로 풀면 되죠. 여러분들 공사가 착공이라는 말은 시작을 했다는 말이고 공사가 준공이라는 말은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이동이 일어나는 시기는 공사가 준공이에요. 과거에 시험에 낼 때 착공이라면 X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에는 15일 이내에 줄 것을 15일 이내에. 그럼 이거를 정리를 할 때는 이렇게 정리를 하죠. 토지 이동을 신청할 때는 날짜는 3개죠. 날짜는 하나가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은 15일, 등록 말소는 90일, 나머지 기타는 전부 다 60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날짜가 15일이냐, 60일이냐, 90일이냐, 그렇게 기억해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으로 갑시다.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자가 동그라미 칩니다.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그 주택의 밑줄을 긋습니다. 시공을 보정한 자, 밑줄을 긋습니다. 입주 예정자.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해야 되는데 사업 시행자가 파산을 했다면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없죠. 그럼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줘야 돼요. 그게 시공을 보정한 자, 입주 예정자입니다. 자, 45번으로 가볼게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하는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일어났죠. 답은 4번이죠. 그죠? 4번. 여러분들 이거는 시험에 자주 출제를 하죠. 출제를 할 때 이렇게 공부를 딱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면은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합니다. 지적공부 복구라는 말이 있거든. 그러면 지적공부 복구라는 거는 지적공부가 분실이 됐다, 멸실이 됐다, 훼손이 됐다, 새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지적공부 복구예요. 그럼 들어갈 때는 우리는 부동산은 하나인데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2개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등기부가 있고 지적공부가 있죠. 그럼 지적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거는 토지 소유자죠. 그죠? 소유자. 그 다음에 여기서 토지의 표시가 있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지적공부가 분실이 됐다면 소유자는 무엇을 보고 복구를 하고 토지의 표시는 무엇을 보고 복구하느냐 이게 법으로 딱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유자는 2개가 있죠. 그죠? 그게 등기부와 판결서죠. 그죠? 지적공부 있죠. 이게 토지의 표시죠. 토지의 표시. 그럼 여기도 등기부와 판결서. 그럼 요거는 이 등기부와 판결서는 소유자의 복구자료도 되고 토지 표시의 복구자료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지적공부 등본이 있죠. 등본. 청량 결과도가 있죠. 청량 결과도.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가 있죠.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 증명서가 있죠. 증명서. 마지막에 복제해 놓은 자료가 있죠. 요거는 암기를 딱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45번의 정답은 4번이죠. 지적 청량 수행 계획서는 여기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46번으로 가 볼게요.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정답은 3번이죠. 이거는 이제 쉬운 거죠. 그죠? 1번으로 가 볼게요.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그 토지에 설치된 밑줄을 긋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목장용지 X죠. 그죠? 요 3개를 꼭 외워야 돼요. 과수원 안에
목장용지 안에 묘지 안에 관리사무소는 독자적으로 지목을 대로 한다. 그래서 목장 안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목장용지가 아니죠. 요 세 개를 딱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과수원 안에 주거용 건축물, 목장용지 안에 주거용 건축물, 묘지 안에 관리사무소는 독자적으로 대로 한다. 딱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2번입니다.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거기까지만 딱 줄 것이요. 그런데 물건을 보관하죠, 저장하죠. 이건 창고용지. 대가 아니에요. 그죠? 틀렸어요. 그러면 3번입니다. 제조업을 하고 있는 밑줄을 긋습니다. 공장시설물의 부지. 제가 이렇게 말을 했죠. 지목을 공부할 때 공장 안에 있으면 전부 다 공장용지입니다. 그러면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으로 갑니다.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거기까지 딱 줄 것이에요.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이러면은 답이죠, 답. 우리나라 지목에 농지라는 지목은 없죠, 그죠? 답입니다, 답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갑니다. 용수 또는 배수를 이용해 일정한 형태를 갖춘 밑줄을 긋습니다. 인공적인 수로는 국어죠, 국어. 그래서 농수로 국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47번으로 갑니다. 경계점 자변으로를 갖추어드는 지역의 지력도에 등록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 이랬죠. 답은 2번이죠, 2번. 여러분들 이 표현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대장이 있고 도면이 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죠. 좌표 등록부가 있어요. 그럴 때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도면을 보면은 자,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면 이렇게 도면이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토지와 이 토지, 이게 경계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경계점이지. 맞죠? 그러면 요 경계점과 경계점 간에 거리가 있겠죠, 거리가. 이 거리를 측정을 할 때는 이게 좌표죠, 그죠? 좌표.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측정해내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측정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리에서 이 거리를 빼어주면 이 거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요걸 문자로 말하면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요 거리는 좌표로서 측량을 해서 등록을 한다. 그래서 이름을 붙일 때 좌표, 우리가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47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48번으로 가볼게요. 48번에 보면은 지적 측량을 실시할 대상으로 틀린 것 이랬죠. 답은 3번이죠, 3번. 1번으로 갑니다.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밑줄을 긋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두 번째 갑니다. 지적 측량 수행자가 실시한 지적 측량 성과에 대해 지적소관청에 밑줄을 긋습니다. 검사, 요게 검사 측량이죠. 3번으로 갑니다. 연속 지력도를 줄 것이에요. 자, 우리가 측량의 대상은 법에서 13가지를 명문으로 딱 정해놨어요. 그걸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책에 나와 있죠, 그죠? 요걸 암기를 해야 되거든.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만약에 기초 측량이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신규 등록이 있다, 등록 전환이 있다, 분할이 있다. 그 다음에 지적 공부 복구가 있어요, 복구. 그 다음에 등록 말소가 있죠. 축척 변경이 있어요, 축척 변경. 등록 사항 정정이 있죠, 정정이 있죠. 그 다음에 지적 확정 청량이 있죠. 경계 보건 청량이 있고, 지적 현황 청량이 있죠. 자, 검사 청량이 있고, 지적
제조사 청량이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법에 있잖아요. 청량의 대상은 13가지를 명문으로 딱 정해놨거든. 그럼 시험에 나올 때도 다음 보기에서 지력 청량의 대상인 것은 아닌 것은, 그러면 이 문구에 연속 지력도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답이 됩니다. 그러면 1번은 지적 제조사 4번 이거를 말하는 것이고, 검사 청량은 2번이죠.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4번으로 가볼게요. 4번에 보면은 지상건축물의 현황에다가 동그라미 쳤어요. 그 현황이 지적 현황 청량이잖아요. 지적 현황 청량. 그럼 여러분들 그게 지적 현황 청량이 요게 지적 현황 청량이잖아요. 자, 그다음에 5번에 보면은 도시 및 주거 환경의 정비법에 따라 정비 사업을 줄 것이에요. 그래서 저 정비 사업이 지적 확정 청량이에요. 여러분들 공시법 시간에 사업자가 들어가면 종류는 불문합니다. 그게 도시개발 사업이든 농어촌 정비 사업이든 공공사업이든 사업자가 들어가면 청량을 하는 겁니다. 그 청량 이름이 지적확정 청량이에요. 그래서 48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9번으로 갈게요.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일어났죠. 자, 답은 4번이죠. 4번. 1번에 보면 경계점 표지의 종류 O, 2번에 공부상의 지목 O, 3번에 소유자 X죠. 그죠? 소유자는 대장에 등록하는 겁니다.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죠? 리얼에 보면은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의 사진 파일.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좀 전에 뒷건 문제가 전부 다 암기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자, 지력 공부를 복구할 때 복구 자료인 것은 아닌 것은, 이것도 지금 암기잖아요. 청량의 대상인 것은 아닌 것은, 이것도 전부 다 암기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도 암기거든. 그러면 지상경계점 등록부죠. 여러분들 부자, 공시법 시간에 부자가 들어간 거는 장부입니다. 그러면 그 장부에 등록되는 사항이다 이 말. 그러면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은 7개. 그걸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번에 소재와 지번이죠. 이건 지금 2개입니다. 2개. 그 다음에 지목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경계점의 좌표,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의 사진 파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경계점 표지의 종류가 나오잖아요. 종류. 그러니까 7개입니다. 여기 2개입니다.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암기하는 거, 이것도 암기하는 거, 이것도 암기하는 거 전부 다 암기입니다. 암기. 자, 그 다음에 이제 50번으로 가볼게요. 자, 지력 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 자, 답은 5번이죠. 5번. 1번으로 갑니다. 지력 공부를 밑줄을 긋습니다. 정보 처리 시스템. 통하여 기록 저장에 관할 밑줄을 긋습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그러면 2번입니다. 지적 소관청 밑줄을 긋어요. 해당 청사에 지적 서구를 설려 그곳에 밑줄을 긋습니다. 지적 공부. 그러면 1번, 2번을 묶어보세요. 1번을 묶어보면은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이렇게 정리합니다. 지적 공부가 있죠. 그 다음에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가 있죠. 그러면 이걸 관리를 누가 하느냐, 보존을 누가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지적 공부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다시 거꾸로 되어졌네요. 그죠? 지적 공부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한다. 그런데 정보 처리 시스템은 전산화된 거잖아요. 요거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죠. 그럼 이걸 시험에 지문으로 띄웁니다. 답으로 만드는 문구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을 그었어요. 지적 공부를 과세나 부동산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번호를 붙입니다. 1. 주민등록, 2. 가족관계, 3. 부동산 등기, 4. 공시지가. 자료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여러분들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관리하는 자료라면 자료를 요청할 필요가 없죠.
직접 관리하는 자료가 아니에요. 그러면 1번의 주민등록과 2번의 가족관계는 행정안전부에서 하지, 여러분들 등기는 등기소에서 하지, 공시지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지.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4번으로 갑니다. 토지 소유자가 밑줄을 긋습니다. 자기 토지. 대한지력전산자를 신청하는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자, 죽었습니다. 피상속인의 토지. 여러분들, 피상속인의 토지라는 건 아버지 토지죠. 그럼 아버지 토지는 나 거라는 겁니다. 왜? 상속이라는 말 자체 속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주, 둘째 주는 내 거라는 겁니다. 내 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죽었습니다.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가장 쉽게 표현해 보면 지적전산정보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되죠. 그러나 내 토지는 심사받지 않는다. 그런 의미죠.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지력소관청은 지력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동그라미 칩니다. 복구. 하고자 하는 경우 죽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X죠. 그죠? 이 지적공부 복구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하는 거죠.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승인사항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0번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1번으로 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하는 사항 간로 안에 들어서 옳은 겁니다. 답은 3번이죠. 3번. 위에 거 지적소관청이 납부하거나 수령통장 청산금에 관한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거지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1번은 1개월이죠. 두 번째, 지력소관청으로부터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청산금을 지력소관청에 밑줄을 긋습니다. 내야 한다. 그래서 이의신청은 1월이고 납부는 6개월이고 지급도 6개월이죠. 6개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2번입니다. 52번은 쉬운 거죠. 그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력청량 성과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력청량 수행자가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자, 죽었습니다. 지적청량 적부 심사. 요게 돼요. 그럼 이런 거 너무 쉽잖아요. 답은 이거죠. 그죠? 지적청량 적부 심사냐, 지적청량 적부 재심사냐, 요 차이잖아요. 그죠? 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가 하는 것이고 재심사는 중앙지적위원회가 하는 것이고 문제가 엄청 쉽죠. 그죠? 52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적을 공부했는데 지적은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가 뭐다, 몇 월이다, 이게 15일이냐 1월이냐 6개월이냐 이게 날짜거든. 그럼 전부 다 암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등기법을 한번 가볼게요. 53번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1. 전세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X죠. 그죠? 부기등기죠. 그죠? 여러분들 주등기, 부기등기를 구별할 때 1순위는 이거죠. 1순위는. 자, 1순위는 답은 이거예요. 그죠? 소유권에 들어오느냐, 소유권 외에 들어오느냐. 소유권에 들어오는 등기는 전부 다 주등기입니다. 소유권 외에 들어오는 거는 부기등기죠. 그 말은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죠. 전세권 이전은 부기등기죠. 부기등기. 2번으로 갑니다. 등기관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 밑줄을 긋습니다. 전세금 기록해야 한다. 너무 쉬운 거잖아요. 여러분들 민법을 배울 때도 이렇게 배우죠. 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이다.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3번에 등기관의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 밑줄을 긋습니다. 반드시 존속기간, 이 반드시가 틀렸죠. 존속기간은 임의적 기재. 그래서 제가 필요적 기재, 임의적 기재를 구별하는 방법은 돈이 들어가면은 필요적이고 시간이 들어가면은 임의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때 키는 시간은 예외가 없습니다. 시간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임의적입니다. 그러면 돈은 필요적인데 예외 3가지가 있죠. 요 예외 3가지는 이자가 있죠.
지료가 있죠. 지료, 보증금이 있죠. 요 세 개는 돈이지만 예외적으로 임의적 기대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건물의 특정 부분이 아닌 밑줄을 긋습니다. 공유, 지분,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도 가능하다. X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풀 때 이렇게 딱 푸세요.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외가 있고 소유권 외는 용익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죠. 이때 지분에 되냐 안 되냐, 지분에는 용익권을 설정할 수가 없죠. 저당권은 설정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4번도 X입니다. 5번에 부동산의 일부에다가 줄 것이에요. 그러니까 방 한 칸이라고 썼어요. 방 한 칸. 대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가 틀렸죠. 방 한 칸도 전세권은 얼마든지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3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54번으로 가볼게요.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나 그다음 답은 3번이죠. 3번. 1번으로 갑니다. 신탁의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 이전 등기한 게 신탁의 변경 등기를 할 때 밑줄을 긋습니다. 하나의 순위발 꼭 기억해놔야 되죠. 여러분들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거든. 등기는 2개입니다. 2개. 그러나 번호는 1개밖에 부여를 못 받죠. 그래서 하나의 순위번호죠. 그죠? 5입니다. 두 번째,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줄 것입니다. 단독 신청. 5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단독 신청하지 않으면 위탁자, 수익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죠. 3번입니다. 신탁 재산이 수탁자에 줄 것입니다. 고유 재산이 되었을 때 고유재산이 되었다는 것은 소유자가 됐다는 겁니다. 소유자 되었을 때는 그 뜻의 등기는 밑줄을 긋습니다. 부기등기 X죠. 그죠? 주등기. 모든 거는 소유권에 딱 들어오면 그는 전부 다 주등기라는 거죠. 부기등기가 X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그죠? 4번입니다. 신탁의 가등기 신청도 가능하다. 신탁도 가등기가 얼마든지 되죠. 5번으로 갑니다. 신탁 등기의 신청에 해당 신탁은 권리 이전 또는 보존 설정된 신청 함께 밑줄을 긋습니다.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한다. 여기서 꼭 기억해 두일 때가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등기는 일건 1신청서 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등기 신청할 때마다 신청서는 하나씩 제출해야 돼요. 그러나 예외가 2가지가 있다. 그 중에 1개가 요 신탁 등기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과 신탁은 등기는 2개입니다. 그런데 등기가 2개라면 신청서도 2개가 원칙인데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서가 하나죠. 그러니까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54번에는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5번으로 갑니다. 54번에 3번이었어요. 55번으로 갑니다. 등기 신청에 각하 사유가 아닌 거죠. 각하 사유가 아니라는 말은 등기할 수 있는 것을 골라라 이 말입니다. 답은 1번이죠. 공동의 가등기권의 일부의 가등기권에다가 밑줄을 긋습니다. 자기의 지분 만행하는 본등기, 지분만의 본등기가 되냐 안 되냐? 되죠. 이건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죠. 그죠? 그 답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구분 건물을 전유 부분과 대리 사용권에 밑줄을 긋습니다. 분리처분금지 위반. 여러분들 2번하고 3번을 묶었어요. 그럼 3번으로 갑니다. 저당권과 비담보 채권을 밑줄을 긋습니다. 분리하여 양도.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을 쓰죠. 공시법 시간에 분리처분할 수 없다는 말은 3번이 나옵니다. 분리처분할 때. 그게 자 이거죠. 그죠?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 분리처분할 수 없다. 저당권과 비담보 채권 분리처분할 수 없다. 요역지와 지역권 등기 분리처분할 수 없다. 요 3개는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2개를 썼네요. 그죠? 2번이 이것이고 3번이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이미 보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밑줄을 긋습니다. 다시 옆에다가 이중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중에 보존 등기가 되냐 안 되냐,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출생신고를 2번 할 수는 없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 여러분들 당사자 사이에 얼마든지 특약을 맺을 수 있거든. 그건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죠. 법에 근거 없는 특약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55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6번으로 가볼게요. 시험을 우리가 나중에 하고 난 다음에 56번을 많은 분들이 어렵게 생각했어요. 틀린 것 일어났죠. 답은 2번입니다. 2번. 여러분들 2번하고 4번을 한번 묶어보세요. 2번하고 4번을. 자,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러면은, 자, 보세요. 이렇게 돼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어요. 자, 병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 그러면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그럼 요 갑 있죠. 갑을 저당권 설정자죠. 그죠? 설정자. 을 있죠. 을이 저당권자입니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했어. 그러면 1번에 저당권이 을의 이름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고 난 다음에 갑이 병한테 매매를 한 겁니다. 매매. 요 병을 있잖아요.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럼 요 병을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합니다. 병은 있잖아요. 저당된 부동산을 산 거예요. 저당된 부동산을 샀다는 말은 저당권을 껴안고 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돈은 누가 갚아야 되느냐? 병이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이렇게 지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의무자, 병이 권리자다 이 말. 자, 그런데 이때 갑하고 을이 이걸 지울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지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없어지면 병은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권리자, 이 사람이 의무자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갑하고 을하고 말소를 해도 되고 병하고 을하고 말소를 해도 된다 이 말. 근데 시험에는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래 말소가 되냐 안 되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안 되지. 두 사람 다 권리자인 거예요. 갑하고 을하고 하든지 병하고 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문구를 볼게요. 2번을 보세요. 건저당권에 설정된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 제3자에게 이전됐다는 건 병에게 이전됐다 이 말입니다. 제3취득자가 병입니다. 병. 건저당권 설정자는 갑이잖아요. 건저당권 설정자는 갑이잖아요. 갑하고 공동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X입니다. 요렇게 말소해야 됩니다. 요렇게 말소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소는 되지 않아. 그게 2번이. 자, 그럼 이제 4번으로 가볼게요. 4번에. 건저당권이 이전된 후 건저당권의 양수인은 소유자인 그는 공동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그거는 그림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림이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됐죠. 갑, 을.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러면 이제 저당권자는 을이죠. 그죠? 그런데 을이 병에게 저당권을 이전한 거예요. 저당권을 이전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그림에서는 갑이 병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거고, 이 그림에서는 저당권자 을이 병에게 저당권을 이전한 겁니다. 그럼 이제는 저당권자가 병입니다. 병. 그러면 을은 병한테 이전했으니까 이 사람은 빠져나가고 없죠. 그럼 나중에 이거 말소할 때는 갑하고 병하고 말소를 하는 겁니다. 그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2번하고 4번을 잘 읽어야 돼요. 잘 못 읽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요거는 난이도가 최상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1번을 잠깐 볼게요. 1번에는 말소 등기만 줄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3번으로 갑니다. 말소된 등기의 회복, 그까지 회복까지 줄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앞 시간에 어떤 거를 배웠냐면 이런 거를 배웠죠. 공시법 시간에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필요로 하는 등기, 말소 등기, 말소 회복의 등기, 직권 경정 등기, 판결서죠. 판결서. 권리의 변경이죠. 권리의 변경. 공시법 시간에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필요한 이 5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기는 2개를 거기서 내놓은 거예요. 말소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말소회복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그렇게 놓은 거예요. 그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57번입니다.
옳은 겁니다. 옳은 거. 답은 4번이죠. 4번. 자, 1번으로 갑니다.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기까지 자르세요. 그러니까 위에다가 고려청자라고 썼어요. 고려청자.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는 불가능하다. 그게 틀렸죠. 가능하죠. 여러분들 고려청자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비를 쓸 수 있냐? 있다 이 말입니다. 불가능이 아니고 가능하다. 2번으로 갑니다. 채권자가 수인인 건전한권 설정되는 경우 각 채권자별로 채권 최고액을 밑줄을 긋습니다. 구분하여 등기부에 기록한다. X죠. 구분할 수는 없죠. 만약에 갑에게 1억을 빌리고 을에게 1억을 빌리고 병에게 1억을 빌렸다면 갑을병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합쳐서 3억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단일하게 기록해야지 구분하여 기록할 수 없다. 그러면 4번, 3번입니다.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변조에 대한 저당권의 일부에 대한 등기는 불가능이 아니고 가능이죠. 얼마든지 이정할 수 있죠. 답은 4번이죠. 그죠? 5번입니다. 건전한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건전한권 설정자가 물상보증이라면 그의 성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 제공한다. X죠. 그죠? 여러분들 이런 거를 풀 때는 그냥 이렇게 딱 푸는 겁니다. 어떻게 푸느냐 하면은 자 보세요.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죠. 그러면 이걸 이전할 때 설정자의 동의가 필요하냐 안 하냐 그건 한 개밖에 없잖아요. 임차권은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왜? 임차권은 채권이잖아요. 그러나 나머지 권리는 동의가 필요가 없어. 그러면 동의서 성낙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57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58번입니다. 틀린 것을 일어났죠. 답은 3번이죠. 3번. 자, 1번으로 갑니다. 등기 원인을 실제와 다르게 밑줄을 긋습니다. 정려, 밑줄을 긋습니다. 매매. 등기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죽었습니다. 유효이다. 오죠. 그죠? 오. 자, 보세요. 저는 수업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자주 쓰죠. 등기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과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만 예를 들어 본다면 잡으세요. 1번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1번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한테 정려를 했어요. 정려. 그러면 2번에 을에게 정려 1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려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에게 매매로 등기한 거예요. 매매로.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정려를 해도 소유자는 을이지. 매매를 해도 소유자는 을이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등기된 거 유효로 하고 세금만 별도로 부과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효죠. 2번입니다. 미등기 부동산 대당상 소유부터 양수는 이전받은 양수임의로 소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이다. 이것도 역시 유효죠. 자, 이것도 이렇게 풀어야 되죠. 등기부가 있고 대장이 있어요. 대장. 자, 보세요.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이런 걸 걱정합니다. 이 낱말을 구별을 못하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와 할 수 없는데 해버리는 게라. 해버렸을 때 유효 무효의 문제는 별개입니다. 별개. 그럼 만약에 있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어서 근데 대상은 만들어서 등기부는 아직 안 만들었어요.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이걸 을에게 매매한 거예요. 매매. 그러면 갑은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을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로 물으면 없다 없는데 해버리는 게라. 해버렸다면은 자, 이 그림상의 소유자 을이죠. 이 그림상의 소유자 을이잖아요. 이래도 을이고 이래도 을인 거예요. 그런데 요렇게 해야 되는데 요렇게 한 이유는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등기된 건 유효로 하고 세금만 부과하면 되는 겁니다. 요게 모두 생략 등기죠. 그죠? 그럼 이제 3번으로 가볼게요. 전세권을 줄 것이에요. 설정 등기를 하기로 합의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착오로 밑줄을 긋습니다. 임차권. 여러분들 전세와 임대차는 전혀 성격이 다르죠. 그럼 이 등기는 무효입니다. 무효. 경정할 수 없어요.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권리자는 동그라미 칩니다. 갑.
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신청자고로 을 동그라미 칩니다. 갑하고 을은 사람이 다르죠. 사람이 다르면 이 등기는 무효입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경정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5번으로 갑니다. 건물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관한 보존등기상의 표시와 실제 건물 사이의 건물의 시기, 각 건물 각 부분의 구조, 평수, 소재 지변 등에 관하여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자, 지금부터 줄 것입니다. 사회 통념상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인식될 수 있다면 그 등기는 유효이다. 자, 요거는 정리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거든. 그러면 토지는 소재 지분만 일치한다면 지목 면적은 약간 차이가 있어도 무효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건물은 소재 지분을 갖고 따지는 게 아니죠. 그죠? 사회 통념이죠. 그러니까 사회 통념상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인식될 수 있다면 그 등기는 유효로 보겠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58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59번은 이제 쉬운 거죠. 그죠? 틀린 것이라면 답은 2번이죠. 2번. 여러분들, 자, 보세요. 2번에 보면은 법인 아닌 사단의 밑줄을 긋습니다. 등기 권리자 경우 밑줄을 긋습니다. 사원총회 결의서. 자, 여러분들 키를 잡을 때 있잖아요. 항상 서류는 의무자가 제출합니다. 권리자가 제출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원총회 결의서도 팔아먹죠. 팔아먹는 게 매도잖아요. 매도가 의무자잖아요. 그러니까 의무자일 때 제출하는 거지 권리자일 때는 제출하지 않아. 그래서 그것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60번으로 가볼게요. 틀린 겁니다. 답은 4번이죠. 4번. 자, 1번으로 갑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럼 줄 것이에요. 마친 경우. 그 등기의 효력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신청 정보가 줄 것입니다. 전산정보 처리력에 저장된 때, 전산정보 처리력에 저장된 때가 접수된 때입니다. 접수된 때. 그래서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전산정보 처리력에 저장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O.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물건이 변한다. O.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볼게요. 대리권을 등기한 후에 그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뜻의 부기등기가 없으면 대리권에 대해서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꼭 기억할 때 집합 건물은 건물에 대한 효력은 토지에 자동으로 미치는 겁니다. 토지에 대한 효력은 건물에 자동으로 미치는 거죠. 3번으로 갑니다.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환의 순위는 밑줄을 긋습니다. 그 등기 순서.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갈게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번호를 위한 밑줄을 긋습니다. 가등기 대하여 죽었습니다. 가압류 등기를 할 수 없다가 X죠. 그죠? 가등기에도 얼마든지 가압류가 들어갈 수 있다. 그 정답은 4번이네요. 그죠? 5번입니다. 등기 권리의 적법 추정은 등기 원인의 적법에서 연유하는 것이므로 밑줄을 긋습니다. 등기 원인에도 당연히 적법 추정이 인정된다. 자, 여러분들 등기 원인의 추정력이 있냐 없냐? 오죠. 그죠? 당연히 있는 거죠. 그죠? 한 장을 넘겨 볼게요. 자, 61번입니다.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났죠. 요거는 문제가 쉬운 거네요. 답은 4번이죠. 4번. 1번으로 갑니다. 상속을 줄 것이에요. 원인으로 하는 농지에 대한 소유를 신청하는 경우에 농지 취득 자격증은 필요하지 않다만 줄 것이에요. 상속은 부동산 투기와 관계없죠. 그럼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는 첨부하지 않아. 오죠. 두 번째 갑니다. 소유권의 일부에다가 줄 것이에요. 여러분들 소유권의 일부는 지분이라고 그랬죠. 지분도 매매가 됩니다.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 적었습니다. 이전되는 지분을 신청 정보의 내용. 소유권의 일부는 지분이고 지분도 매매가 되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지분을 당연히 신청서에 써야지. 그럼 3번입니다. 소유권이 대리권으로 등기된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에 건물만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할 수 없다. 오죠. 그래서 집합 건물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매매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4번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이 넘기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자, 죽었습니다. 10년이 경과하면
그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가 틀렸죠. 있다죠. 자,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어요. 오늘 판결서 받았죠. 100년이 있다가 해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10년이 경과한 후에도 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성소한 등기 권리자 줄 것이에요. 단독으로 판결에 신청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요를 제공할 필요가 밑줄을 긋습니다. 없다. 결론은 이거죠. 성소한 등기 의무자를 묻는지 성소한 등기 권리자를 묻는지. 의무자는 의무자니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죠. 그죠? 권리자는 등기필 정보 제공은 의무자가 하니까 권리자는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 기억하면 돼요. 62번입니다. 가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답은 3번이죠. 3번. 1번으로 갑니다. 소유권 보존의 가등기는 할 수 없다. 없다에다가 줄 것을. 여러분들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이죠. 단독 신청은 청구권이 없어요. 청구권이 없으니까 가등기가 안 돼요. 두 번째,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성낙서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럼 3번으로 갑니다.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자, 밑줄을 긋습니다.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담보 가등기 기초에 본등기를 이런 게 등기간에 그 본등기를 죽었습니다.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자, 이 문제는 어려운데 여러분들 이렇게 풀어야 되죠.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에는 각하 사유가 1번, 2번, 3번 이렇게 해가 11번까지 있어요. 있는데 두 개로 나눈다고 그랬죠. 이렇게 나누죠. 그럼 1번은 관할 위반이거든. 2번은 사건이 등기할 대상이 아니다. 이 말. 그러면 이제 답을 이릅니다. 이 두 개는 설사 등기가 되더라도 무조건 무효죠. 무조건 무효. 그러니까 당연 무효입니다. 당연히 무효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돼요. 직권으로 말소해야 되는데 안 해? 그 말소시켜달라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3호부터 11호는 실체관계 여부를 따졌어.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로 하잖아요. 유효로. 불일치하면 무효로 하는 거죠. 그럼 결론은 요겁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9번이에요. 그러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등기를 해버리는 게라. 그러면 그 해도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잖아요. 유효. 그러니까 말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끝에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가 틀린 겁니다.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등기의 본등기 등기 신청의 의무자는 자 밑줄을 긋습니다. 가등기 할 때의 소유자 갑이죠. 갑.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 거기까지 딱 줄 것을. 이거 중요한 지문이에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하여 이루어지는 가등기의 말소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 절차에 따르며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가처분 이의 방법으로 그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세요. 가처분이라는 말이 있죠. 가처분 명령이라는 말이 있어요. 명령. 글자가 틀리는 거예요. 가처분은 촉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가처분 명령은 법원에서 명령서를 발부받아가 내가 가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단독 신청한다 이 말. 그러니까 이 문구는 촉탁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3번입니다. 그죠? 틀린 것, 이거는 엄청 쉬웠네요. 그죠? 답은 1번이죠. 자, 1번에 갑니다. 건물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대하여 국가 동그라미 치세요. X죠. 그죠? X. 여러분들,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딱 나오면 토지와 건물만 딱 구별하면 되죠. 토지는 국가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야 되죠. 건물은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도 돼요. 그러면 건물은 국가를 상대로 이러면 X입니다. 건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을 상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2번으로 갑니다. 일부 지분을 줄 것이요. 지분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되냐? 안 되죠. 그죠? 3번입니다.
토지에 관한 소유권 모르는 게의 경우 당해 토지가 소유권 모르는 게 신청의 소유미로 자 밑으로 긋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서 가지고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끝글자만 줄 것에 있다 오죠. 그죠? 4번으로 갑니다. 일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권 중 일부만 해소하는 경우 나머지 밑줄을 긋습니다.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이래 나오죠.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볼게요. 만약에 집합 건물이 있어요. 그럼 집합 건물은 일동이 있고 전유 부분이 있죠. 전유 부분. 그럼 제가 만약에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 모르는 게라면 표제부 갑골구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아파트는 성질상 일동의 표제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 두 개는 같이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같이.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미등기 주택에 대한 임차권 등기 명의한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자 죽었습니다. 직권으로 소유권 모르는 게. 그래서 우리가 직권 소유권 모르는 게 엄청 중요하죠. 직권으로 모르는 게 하는 거는 두 개죠. 하나가 미등기 부동산에 법원의 소유권에 관한 처분에 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었을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모르는 게 한다. 그게 하나. 두 번째는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이 있다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모르는 게 한다. 그게 둘. 그렇게 딱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64번입니다. 이 문제는 너무 쉬운 거니까 자 보세요.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랬죠. 답은 1번이죠. 그죠? 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을 근거로 할 수 있다. 있다가 틀렸죠. 없다. 여러분들 이 시험 문제는 답을 3번을 답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문장만 외워가면 됩니다.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 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할 수 있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오늘 내가 등기를 신청했어요. 근데 오늘 등기관이 안 해주는 거라. 그럼 이의신청하겠죠? 그러면 답입니다. 오늘 등기관의 처분이 부당해야 이의제기하는 거지. 1년 있다가 새로운 사실이 발견이 됐다고 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냐? 그런 건 안 받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 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할 수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을 또 자주 내요. 이에는 집행정지력이 없다에다가 동그라미 치러 그 없다를 있다로 고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등기부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죠.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제26회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죠?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치면 있잖아요. 난이도는 중입니다. 중. 그래서 중하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험에 낼 때는 홀수회가 있고 짝수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홀수회는 비교적 어려워. 짝수회는 비교적 쉬워요. 그 26회니까 짝수잖아요. 그럼 비교적 쉬운 겁니다. 문제는 반복학습입니다. 여러분들 자꾸 공부를 하면서 낱말을 익숙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공부가 되는 건 안 되거든. 세 바퀴를 돌아야 돼요. 세 바퀴를. 그러면 저게 저 말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이제 27회 문제는 잠시 쉬었다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